발목의 안쪽 세로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목에서는 가로활과 안쪽 세로활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들은 부하를 받는 발의 안정성과 탄력성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안쪽 세로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세로활은 부하 지지와 충격 흡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꿈치뼈와 목말뼈, 앞에 있는 발배뼈, 쐐기뼈, 세 개의 안쪽 발허리뼈들로 인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낮은 스트레스나 정적인 상황 동안에는 1차적으로 역학적으로 지지가 되어집니다. 부하가 점점 증가된다면 근육들과 여러가지 연부 조직들에 대한 활성으로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부하 흡수에 대한 부가적인 구조로서 발바닥 쪽에 대한 지방 덩이가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의 바닥 쪽에 위치한 종잡뼈 역시 부하 흡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얇은 발바닥 근막 또한 부하 흡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쪽 세로활의 수동적인 지지 기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세로활의 높이와 일반적인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목말 발배 관절과 연관된 결합 조직은 안쪽 세로활의 쐐기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말뼈가 안쪽 세로활 높이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비근육성 조직인 발바닥 근막이나 스프링인데 첫째 발목 발허리 관절에서 이러한 부가적인 비근육성으로 수동 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근막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 넓게 위치하고 있어 아치를 지지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근막이 되겠습니다. 특히 첫째 발목 발허리 관절도 여기 있는 것이죠. 얘가 텀이 되어진다면 이쪽으로 붙어 있는 여러가지 수동적인 여러가지 인대들, 근육들, 근막들이 장력이 생겨 이러한 수동 장력들은 결국 아치를 쪼아주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체중은 목말 발배관절 영역 근처를 통과합니다. 체중이 들어오게 되면 안쪽 세로활을 통해서 앞쪽과 뒤쪽으로 분산하게 됩니다. 뒤꿈치와 앞꿈치에 있는 지방덩이와 두꺼운 진피로 분산되어 충격을 분산시켜줍니다. 이러한 충격들은 발 뒷부는 발 앞부보다 약 2배의 압박력을 수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발 앞부의 평균 압력은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발허리뼈 머리에서 크게 받게 됩니다. 이러한 양쪽으로 들어온 부하는 결국 안쪽에 있는 구조물들을 세로활 밑에 있는 구조물들을 늘어나게 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에 대한 늘어남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수동적인 장력을 만들게 되어 다시 아치를 상승시키는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을 흡수하여 아치를 다시 또 올려주는 이러한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전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발바닥에 위치하고 있는 발바닥 근막들, 발바닥에 위치하고 있는 근육들이 과도한 수축과 과도한 긴장을 하게 되어 이러한 아치를 버티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구조물들에서 염증이나 문제가 생겨 족저근막염이나 힘줄염 등등 여러가지 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치 높이를 평가하는 데 있어 발배뼈의 하강 검사, 나비큘라 드랍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나비큘라가 이 안쪽 세로활 높이를 위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발배뼈가 떨어진다면 아치도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체중 지지 동안 지면과 발배뼈의 거친 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자, 먼저 의자에 앉아 있거나 비체중 지지를 한 상태에서, 즉 다리에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발배뼈의 높이를 측정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다음은 체중을 실은 상태, 그 자세에서 바로 선 자세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열뼈에 대한 높이에 대한 차이는 결국 부하가 들어왔을 때,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버티냐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티는 거리가 약 7mm 이상 더 증가가 된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제 1cm 이상 증가가 되면 양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능적인 평발 또는 아치에 대한 하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좌우를 비교해서 어느 쪽에 더 문제가 있는지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높이에 대한 평가는 발열뼈의 거친 면을 우리가 촉진하여서 보드마카나 여러 가지 펜으로 표시를 해두어서 오차가 없이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장된 결합 조직에서 발생된 장력들은 부하 적용하에서 반탄력 결속막대로 적용하여 약간의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허용된다면 결국 지지를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능성 평발과 구조적인 평발, 평발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평발은 이러한 발열뼈 하강 검사와는 무관하게 발열뼈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